안녕하세요.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쾌적한 실내 공간 조성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녹색 식생활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녹색 생활 중에 녹색 주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자, 그 중에서 이번에는 친환경 주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오래 갈 수 있는 주생활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주생활을 위해서는 쾌적한 실내 공간이 중요해요.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친환경 주거에 대해서 볼게요. 지속 가능한 주생활을 하려면 친환경 주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이나 주거의 계획부터 이거를 만들고 관리하고 없어질 때까지 에너지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자연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동시에 인간의 건강이나 쾌적한 환경을 추구할 수 있는 주거를 친환경 주거라고 하죠. 친환경 주거에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액티브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 영어로 뭐죠? 액티브? 무슨 뜻이죠? 네, 적극적이라는 뜻이죠. 적극적. 그러니까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고갈될 수 있는 석탄이나 석유, 기름, 전기 이런 것들의 사용을 줄이는 주택을 액티브 하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을 액티브 하우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패시브 하우스가 있어요. 패시브, 영어로 패시브가 뭐예요? 패시브. 패시브, 속적, 수동적인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아까처럼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열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차단해가지고 전략하는 에너지를 전략하는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액티브 하우스나 패시브 하우스와 같은 형태의 주택의 조건을 가지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쾌적한 실내 공간의 조건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공기와 관련된 조건을 볼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 환경 되게 중요하죠. 자, 첫 번째로 환기가 있어요. 환기. 환기가 뭐죠? 네,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바깥의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는 거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의 공기도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공기청정이나 이런 기계 환기를 쓰지만 실제로 자연 환기가 더 좋다고 하거든요. 자, 자연 환기 두 가지가 있어요. 창이나 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람에 의해서 들어오는 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를 한 5도 차이를 주면 자연스럽게 구멍, 문이나 창을 통해서 나가서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안에 있는 더러워진 공기라든지 따뜻한 공기 나가는 이런 방식의 환기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환기 더 중요한 거 통풍인데요. 말 그대로 환기가 되려고 해도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 들어오게 하려면 바람이 들어와야겠죠. 창과 문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통풍이라고 해요. 자, 여기 있는 그림들 보이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자, 지금 구멍을 내놨잖아요. 창문이 달린 위치예요. 비어있는 부분이 창문이 달린 위치인데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통풍이 잘 되는 방식일까요? 말 그대로 오늘 같은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창문 열었을 때 바람이 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걸까요? 자, 퀴즈. 자, 어떤 건지 알아맞혀 봐요. 자, 기역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통풍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창의 크기는 될 수 있으면 크면 바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창이 많으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건 잘 아는 거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창을 내는 거예요. 여름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바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남쪽은 큰 창을 내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북쪽에서 바람이 들어와요. 겨울에는 최대한 바람이 안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북쪽에는 작은 창을 내는 게 통풍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림에서처럼 기구부가 집이 있고요. 창문이 있을 때 마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마주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한 멀면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바람에 의해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불어오는 쪽은 낮게 해야 돼요. 우리 차가운 공기는 밑에 깔리고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시원하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낮게 들어와야 되고요. 나가는 쪽은 위에 있어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다 빼내줘야 되겠죠. 나가는 쪽은 높게 설치하는 게 통풍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 환경 볼게요. 열 환경에 온도 있어요. 온도. 그러니까 자연 조건으로 태양이 비치게 한다거나 바람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온도 조절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려워질 때 요즘 같은 여름 또 추운 겨울 내는 당연히 난방이나 냉방 시설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겠죠. 실제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도는 실내하고 실외하고 5도 이상 차이가 5도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온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적정 온도가 24도에서 한 27도시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에어컨도 아마 기본 설정이 21도에서 24도 정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은 18도에서 21도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실내 온도 차이를 많이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열 환경 중에 습도가 있어요. 여름에 장마철 되면 이제 습도 때문에 이제 말이 많죠. 그 다음에 최근에 봄까지 우리 그 산불 많이 났잖아요. 왜냐면 공기가 건조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어느 정도 포함됐냐에 따라서 이 습도가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쾌적한 느낌을 받으려면 딱 정확하게 중간 정도 50% 정도가 가장 좋은 쾌적한 상태의 습도라고 해요. 하지만 여름에는 실제적으로 장마철 이럴 때는 습도가 좀 높겠죠. 근데 적정은 60%라고 해요. 근데 왜 50보다 넘냐? 당연히 조금 공기 중에 수증기가 조금 있어야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 더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60도씨가 적정 습도고요. 겨울에는 너무 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차갑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40도 조금 낮아요. 네. 자, 근데 만약에 여름에 습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기계로는 가습기 쓰고요. 그 다음에 가습기가 아니죠. 가습기 아니고 제습기라고 하죠. 제습기. 습기를 머금어야 되니까 제습기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환기나 통풍 많이 해줘야겠죠. 겨울에 습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습도를 높여야겠죠. 그럴 때 가습기 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젖은 수건이나 빨래 같은 걸 이용해서 공기 중에 습도를 높이죠. 자, 이 정도. 이건 상식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빛과 관련된 환경이에요. 자, 지금 채광이라고 하는 건데 창이나 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채광이라고 해요. 자, 채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채광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많이 들어와야 되고 여름에는 채광이 적어야 되고. 자, 그런 조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의 위치가 남향창일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자, 남향창인 경우, 그러니까 여름에는 태양이 약 76도 정도? 집 바닥에서부터 76도 정도의 한낮에 태양이 위치가 있어요. 겨울에는 한 29도에서 30도 정도. 그러니까 낮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태양을 많이 받으려면 남쪽으로 이렇게 태양을 많이 받으려면 남쪽에 창을 냈을 때 효과적이고요. 여름에는 남쪽에 냈을 때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짧게 들어오고요. 겨울에는 길게 들어올 수 있는 창이 남향창이에요. 그래서 남향집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당연히 태양 많이 받으려면 창의 크기가 커야 되고요. 그다음 태양은 움직이잖아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있는 것보다는 좌우로 긴 것보다는 상하로 긴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창의 종류로 따지면 우리 벽에 있는 창을 벽창이라고 하거든요. 벽창보다 천창이 훨씬 좋고요. 한 3배 정도 효과가 높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공동주택 이런 거는 천창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벽창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도 건물이 1층이 단층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 보통 천창을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축법상으로는 그 창문의 크기를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해야 채광이 효과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상적으로 보면은 한 바닥 면적의 4분의 1 정도 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빛 환경과 관련돼서 조명이 있어요. 조명. 이제 어두워진 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날씨가 흐려가지고 어두운 경우에는 인공적인 빛을 이용해야 되죠. 자, 그거 볼게요. 자, 빛의 범위가 실내 전반을 비춘다. 이게 균일하게 넓은 공간을 비춘다 할 때 전체 조명을 사용하고요. 우리 거실이나 천장 등 같은 경우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곳만 비치는 걸 국부 조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방의 책상 위에 스탠드 또는 뭐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작업대 등 이런 것들이 국부 조명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어떻게 확산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좀 달라지는데, 첫 번째 간접 조명이 있어요. 간접 조명은 말 그대로 벽이나 천장에 반사를 시켜가지고 비치기 때문에 빛은 되게 부드럽겠죠. 눈부심도 없고요. 하지만 버려지는 에너지가 너무 많죠, 빛이. 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조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등을 가리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천장으로도 많이, 좌우로도 많이, 아래로도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부심은 없지만 밝지는 않아요. 밝긴 덜하겠죠. 분산돼 버리니까. 네, 이런 게 전반 확산 조명이고요. 그다음 직접 조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직접 비춰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빛을 온전히 내리쬐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는 적지만 문제는 눈부심이 심하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가 빛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빛의 확산 방법에 따라서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뭐 잠을 자는 곳에는 뭐 눈부심이 좀 적어야겠잖아요. 부드러워야겠잖아요. 그럼 간접 조명 쓰는 거고요. 또 뭐 공부를 하거나 국부 조명을 써야 되면 직접 조명 쓰는 거고요. 좀 분위기 있게 보이는 뭐 곳이라면 전반 확산 조명 이런 식으로 장소에 따라서 조명의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쾌적한 실내 공간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죠.